안녕하십니까. 20년차 치과위생사 오은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상 경력이 20년 동안은 있기는 한데 좀 다른 분에 비해서 특이하게 좀 상담에 대한 거를 전연차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담에 대한 거를 조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널 DNA를 통해서 교정 상담, 요즘 통하는 교정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정을 하면은 저 집은 좀 잘 사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남자분들이건 성인분들이건 교정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트렌드의 단어 중에 하나가 성인교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은 교정 환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교정을 하려고 하는지 교정의 CC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을 한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교정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불규칙한 치아 배열이라든지 입이 튀어나왔다 라든지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끊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라든지 앞니가 버려져서 정말로 심미적으로 데이트를 나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턱이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놀림거리가 된다라든지 했을 때 교정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검색창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치아 교정을 쳤을 경우에 가격 비교 같은 경우 아니면은 하지마, 교정하지 마세요 라든지 교정을 했는데 부정적인 견해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교정의 나이, 요즘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성인 교정이 유행한다라고, 아니면 돌출입, 그 다음에 셀프 치아 교정, 교정해서 정말 후회가 돼요 라든지 교정의 과정 같은 전반적인 교정 진료의 매뉴얼이죠. 아니면 교정 전후의 사진 비교 같은 것들, 치아 교정 검색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보자면은 뭐죠? 교정을 했을 때 정말 부정적인 견해 요소들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서 교정 상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교정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유입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정은 기간이 길어요. 긴 만큼 교정 초의 상담, 그리고 교정 중간 과정에 대한 또 이해시켜줘야 될 상담이 있고, 교정은 다 장치를 떼었다고 해서 교정이 끝난 게 아니죠. 교정에 대한 사후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니즈가 뭘까요? 니즈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이죠.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에는 서비스 매니지 할 때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담자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여러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목이 말라요 했어요. 목이 말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갖다 드리는 것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원치를, 니즈가 아닌 원치를 파악을 한다면 정말로 이 고객이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콜라가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한번 던져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요즘에는 교정 전문 원장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치과 병원에서나 자기 병원에 유리한 장점으로 하나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 다 서칭해 봤더니 교정 전문의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객은 어떤 거를 또 선택을 해서 진료를 시작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상담자는 정답은 없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 뭔가 탁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퀘스천, 궁금증을 남겨주면서 상담을 하는 것, 우리 병원에 차별화가 있다라는 것,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평생 한 번 이상은 가게 될 거예요. 스케일링을 받거나 이를 뽑더라도. 근데 그 치과 중에서 교정치과는 어떨까요?
교정치과는 선택적으로 오는 진료가 거의 대다수가 많죠. 교정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치료라는 표현을 고객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상 상담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교정진료 받으러 오셨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교정 시술을 받으러 왔다라는 표현을 고객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좀 쓰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를 또 경험 삼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정하러 오신 분들의 본인들, 당신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교정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선택적 진료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정을 원하는 분들의 심리적인 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심미, 성형외과처럼 그런 미적인 작용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선택적 진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예민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아파서 왔어요 하면 그 치료, 아픈 일을 치료해주면은 당연히 치료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이렇게 마음 편안해 하시지만, 교정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변화하고 싶어 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기전작용을 상담자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들이 서칭을 많이 한다고 했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느 치과가 잘하지? 어느 치과가 유명하지? 그냥 검색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요즘에 전문 원장님들 다 계신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정보를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정을 어떻게 고르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무 치과에서나 받으시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홍보들 많이 뜨지요. 평생에 한 번 교정치과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그 상주 전문 의사 대신 반대로 이렇게도 써보네요. 180도 변환해서 프리랜서 의사가 없는 치과인가, 아니면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상세 진료합니다. 추가 비용이 없는 양심치과입니다. 치과 교정치과 선택 잘하는 방법. 다 보시면 어때요? 결국은 우리 전문 원장 치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다라는 걸 어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죠. 교정은 근데 또 뭐가 고민이 있죠? 내가 정말 선택 잘했어. 전문의가 있고 정말 여기는 되게 다수의 사례가 되게 좀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고민이 또 뭐예요?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은 뭐 1년 반, 길면은 3년까지도 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내가 정말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외국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정말로 당신의 교정 기간은 대략 2년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의사항 처음에 말씀드리죠. 2년이지만 협조도에 따라서, 치아 이동에 따라서 다소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2년이면 끝나겠지. 내가 정말로 열심히 다니면 2-3달이라도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딱 교정을 시작했는데, 어떡하지요? 2년이 지났는데 6개월이 더 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이때쯤이면 교정이 끝나겠지 하고 이만큼 기대가 차 있는데 거기서 딱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이 상실감은 정말 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기간까지도 제가 감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게 비용입니다. 교정 비용 참 만만치 않죠. 교정 비용이 예전보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저렴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 비용도 기백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 상담자는 어때요? 비용이 부담이 가시면은 이런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헬 장치죠. 메타헬 장치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상담자는 메탈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비용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는 뭐 세라믹 장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뭐 클리어 장치, 뭐 투명 장치, 뭐 인비저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투명 장치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클리피시 장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그 교정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장치가 아직까지는 이 클리피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피시 장치의 뭐 장점은 여러분들이 더 임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클리피시 장치 같은 게 뭐 심미적인 것도 있고 이동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클리피시 장치를 많이 좀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는
교정 중간 과정에도 불편함도 있지만 교정하고 나면 나 이제 장치 붙이기로 했는데 교정 정말로 나아질까? 이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교정을 해가지고 뭐 이를 뽑고 발치 교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뭐 이를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후가 어떨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정말로 기대 심리만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요. 나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중간 상담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중간중간에 이 고객이 뭐 양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교정 장치가 떨어진 거 없이 잘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간 상담이라는 그 6개월에 한 번씩 과정을 넣었고 상담만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가 뭐죠? 충치 치료죠. 프록시말.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교정 상담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체크 포인트로 넣어서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상담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교정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고객분들이 교정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끝났어. 난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지장치가 남아있죠. 처음에 저희가 그 교정을 시작할 때 당연히 말씀을 다 드렸는데 고객분들이 그걸 다 까먹고 있어요. 교정 장치 끝나면 땡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장치라는 거를 좀 간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살짝 까먹고 계신 거죠. 근데 유지장치도 픽스드 고정하는 게 있고 뭐 리테이너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뭐 선호도나 그 환자분의 이제 구강 상태에 따라서 습관 상태에 따라서 끼게 되는데 그 유지장치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죠. 나 교정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평생 껴야 된다라고요? 생각을 하면은 그때 한번 또 상실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교정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검색창에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렸을 때 돈 들여서 한 게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계속 유지장치 평생 해줘야 돼. 너무 싫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제발 치아 교정 쉽게 생각하지 마라. 내 경험 얘기하면서 주주리 막 이렇게 경험을 조금 부정적인 견해로 써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아예 대놓고 뭐죠? 뭐 뜯어먹는 소리다. 고통이다. 게으른 애들은 제발 하지 마라. 다 망친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교정에 대한 조금 후회, 이런 좀 사이트에서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가 아까 그 다양한 학습 채널을 통해서 잘못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정을 선택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 전문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장치는 반드시 뭐 철사를 골라라. 그리고 의사 선생님만 믿을게요 했더니 절대 의사 말 믿지 마라. 아니면 교정으로 신경치료를 하게 생겼어요.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정보 공유를 해요. 옳은 정답만 가지고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 고객의 트렌드는 변화를 합니다. 상담도 변화를 하죠. 고객의 성향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표현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의심하는 거? 잘해주세요지. 어떻게 보면 잘해주세요라는 표현인데 여기 정말로 잘해요? 아니면 원장님이 진료하시는 거 맞죠? 언니 제가 잘해주면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줄게요. 어땠거든 교정 진료를 잘 하느냐라는 표현인데 성향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저희는 그럼 저희 진료 정말 잘해요. 원장님이 계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같은 표현이지만 그들의 반응에 맞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 것. 예전에는 그 병원 뭐 교정만이 아니라 병원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그 핸드폰 많이 없던 시절에는 구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했었어요. 입소문이죠. 보통 그래서 치과 갈 때는 아주 멀리 치과도 안 가고 동네 치과로 어느 치과 어디 뭐 역 앞에 있는 치과 거기 잘한대 해서 하는 구전 효과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죠. 다양한 채널로 인한 학습으로 인해서 그 고객들이 그냥 앉아서 구전 효과가 아니라 시각적이라든지 정말로 그 청각으로 듣는 효과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얻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활동 영역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뭐 교묘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있는 무슨 이렇게 교정 환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트 카페가 있죠. 거기서도 제가 예전에 사례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그쪽 치과에서는 월비가 있었던 거예요. 월납. 그러니까 월에 뭐 이렇게 몇만 원씩, 기만 원씩 이렇게 분납해서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그분이 교정 장치가 너무너무 찔려서 잇몸이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 엔드 커팅 하기 전에는 찔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그게 상체기가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치과에 가서 불평불만을 호소를 했대요. 하니까 치과에서 그 달의 월비를 한 번 빼줬다. 이 경험담을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단부에 이제 아래에 나오는 댓글 하나가 나도 교정하고 있는데 나도 그럼 치과 가서 그렇게 컴플레인 해봐야지.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 공유에 의한 학습 효과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상담자들이나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도 그 환자분들의 고객 요구사항을 다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어때요? 이 정보 공유 때문에, 이 정보 공유 하나가 우리 병원 잘못된 정보 공유를 하면은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고객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심리 기전 작용도 고객들이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 수준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타겟 같은 경우 타겟이 달라졌다는 이유도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때요? 대기업, 병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무슨 뭐 음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과자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면은 어때요? 그 고객한테 뭐 몇 박스에 뭐 그거에 뭐 달하는 보상을 해줬다더라. 그런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고객들이 학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큰 병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 대응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닌 건 아닌 거 기준을 정해서, 요즘 의료사고,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의료사고 나는 경우 보시면은 합의를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일단 잘못이 있는지 법적으로를 판가름을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응대를.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기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을 받겠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고객들이 중소기업, 조그만 병원으로 약간 타겟을 돌리게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심리 마인드인데, 이거는 학습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데 큰 데서는 너무 크게 이슈화 돼버리면은 내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활동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그러니까 고객이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상담자들이 너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도 다양한 채널을 자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설득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고객들이, 교정이라든지 뭐 치료를 원하는 고객들이 가서 보게 마련이죠. 상담자들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많이 퀘스천을 다는지, 그리고 그 퀘스천에 의해서 또 전문가는, 보통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달겠지만 전문가는 어떤 답변을 다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답변을 달았을 때 그 다음까지 보세요. 이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말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줘서 고맙다라든지, 이거는 아닌데라든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든지, 그런 것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는 열심히 요즘의 트렌드가 이래서 상담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 많이 한 게,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너도 당해봐라. 많은 경험을 통해야지 상담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같은 말이지만 같은 질문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답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훌륭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정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상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관리자 및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